네, 정치 여담 야담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SBS 최선호 논소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고 헌법재판소가 평의를 진행하고 있죠. 자,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복잡합니다. 여당은 선관위 감찰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고요. 야당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선관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선거를 관리합니다. 선관위는 어느 조직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선관위는 대한민국 그 어느 조직보다도 썩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중앙선관위에 대해 한시적인 국정조사법을 도입해서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하여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선관위 견제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의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무소불위 마피아 선관위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안해 나가겠습니다. 네, 먼저 최선호 논설위원, 여야 입장 들어보기 전에 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에 대한 헌재 결정 내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길래 저렇게 여당이 강력히 반발합니까? 그러니까 이 어제 결정의 핵심은 이제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이 직무 감찰에 나선 것이 위법하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근거는 대통령 소속인 그 감사원이 어떤 선관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에 대해서 직무 감찰을 하게 된다라면 그게 선관위의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 뭐 이런 것들을 훼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였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게 감사원에서 이 쭉 그동안 그 선관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경력 채용이라 그러죠. 경력 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랄까요, 문제점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지적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부터 10년 동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중앙선관위하고 17개 지방선관위의 어떤 경력 채용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서 291개 정도를 들여다봤는데 그중에서 한 890여 개 이렇게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규정의 위반이 있었다. 이래서 일부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뭐 한 4건 정도는 아마 기소도 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자체 감사만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또 비판과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판단 자체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법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선관위에 대한 문제는 또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그럼 해결책이나 해법이 필요한가, 이거는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후속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잇따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김대식 의원님, 일단 오늘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 대한 이런 헌재 결정이 계엄의 정당성을 갖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군요. 이것은 혹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이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도 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계엄의 정당성, 박수영 의원이 계엄의 정당성에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거는 박수영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그 대통령도 헌법의 독립기관이고 국회도 그렇고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상권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해서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한다고 해 결정한 문제를 또 국회에서도 또 견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에 지난번에 이 방송에 나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의 모든 기관이 있지만은 가장 다 기본적인 이것은 잘 결정을 해야 되고 자기 업무에 충실해야 되겠지만은 하나의 2개의 기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 하나의 기관이 헌법재판소고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저렇게까지 감사원의 지적대로 100% 믿는다고 하면은 정말 실망입니다. 저런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지 이게 상당히 문제고, 그러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식구들이 다 그렇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대다수의 참 그 직원들은 자기의 충실한 업무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공정한 선거 판단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네. 이분들의 피해는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판결하는 것은 우리가 존중하지만은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디서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고 감시합니까? 그러면은 안 된다고 하게 되면은 자체 능력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네. 국정감사가 아니라 그 일시적인 그런 좀 감사관 이런 형태를 국정감사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고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지를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제시한 이 선관위 대상 한시적 국정조사 그리고 또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등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뭔가요? 선관위가 지금 사실상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조선시대 음서제도도 아니고 이런 채용을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게 이미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보수 정당이 이렇게 법치주의와 헌재의 판결마저 깡그리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큰 우려를 좀 표하고 싶고요. 부디 이 법원의 판결만큼은 좀 존중하시고 이에 따라 이행도 좀 성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여러 가지 이 기관에 대한 이 헌재 판결을 살펴보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감사원이 정하는 감사원법이 정하는 직무감찰 범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여러 우리가 뭐 흔하게 정말 뭐 초등학생도 이야기할 만한 것이 삼권 분립입니다. 국회와 대법원과 또 정부는 당연히 각 권력을 분점하게 되어 있고요. 그에 더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 해서 사실상 5개의 기관은 이 서로가 침범하지 않아야 되는 권한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직무감찰한 이유로 정부기관에 대한 감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이 어떤 정부기관의 감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헌법기관에 대한 감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감사원은 그럼 대법원이고 국회고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이 감사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고 만약 감사가 필요하다면 그 위에 있는 헌법기관, 감사원보다 더 이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원의 감사 또 권익의 어떤 조사 과정을 살펴보면 네. 감사원은 880여 건에 대한 이 문제 제기를 했고 권익위는 350여 건이 넘는 문제 제기를 했지만 실제 이 기소된 건은 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먼지털이 하듯이 탈탈 다 털고 10년치 자료를 다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중에 나머지는 다 입건조차 되지 않고 4건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 물론 이분도 4건에 대해서도 법적 다툼이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만 880건이나 탈탈 털어서 4건 기소되고 나머지 입건도 안 됐으면 정말 이렇게 되면 1%도 안 되는 건이고요. 오히려 검사가 검사를 기소한 확률이 거의 0.0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19 감사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적법한 게 이루어진 감사가 아닌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원이 사과하거나 또 집권 여당이 또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보수 정당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또는 앞으로 이 보완하는 어떤 정책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오히려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보수 정당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을 존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지적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시적으로 저는 선관위도 떳떳하게 뭐 우리가 한번 받겠다 이렇게 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네. 국회에서 한번 국정감사라기보다도 한번 한시적으로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죠. 이게 음서제도도 아니고 네. 이런 방향이 대다수의 국민들, 대다수의 그 젊은 사람들이 박탈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그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명명백백 설명해 줄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라고 해서 감사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헌법재판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맡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안보실까지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데 문제는 대통령실이나 안보실이 제대로 자료 제출 안 하는 것이 큰 문제고요. 선관위는 어찌됐건 행정안전위원회의 이 국정감사를 성실히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건들은 정말 아직 이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만큼 저희가 뭐 바로 위법하다,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라는 식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법원의 판결을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선호 논술위원. 네. 윤석열 대통령 측도 어제 이 선관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더군요. 네. 자,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최후 변론에서도 이 부정선거론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선관위에 대한 병력 투입이 적법했다. 당연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헌재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탄핵 심판의 쟁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5번째 쟁점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병력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한 행위. 이게 하나의 쟁점입니다. 그러면 독립적인 헌법기관에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한 게 위법이라면 거기에 군병력 보내가지고 이제 압수수색했다라는 것은 그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뭐 사실 답이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더구나 어제 결정이 헌법재판관들 전원일치 합의로 이게 위법이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리인단 쪽에서는 이 판단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윤곽근 변호사의 입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직원 채용의 불법성 감시와 선관위의 독립성이 관련이 있느냐. 헌재 결정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앞서 이제 두 여야 의원들의 어떤 그 토론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탄핵이나 지금 같은 시기가 아닌데 만약에 이 사안이 불거졌으면 전 두 분이 이렇게까지 날카롭게 대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문제대로 짚자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탄핵 심판과 맞물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유로 뭐 부정선거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선관위의 이 선거 관리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와중에 지금 이 문제가 터지니까 조금 더 정치적으로 복잡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문제는 문제대로 또 해결은 해법대로 뭐 제대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차 강조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가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수많은 그 직원들, 식구들은 어떤 일부의 그 선관위의 그런 지적 때문에 자기네들은 굉장히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관위 전체를 상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절차들이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고 또 젊은이들이 선관위에 한번 가서 근무해보고 싶은 건데 그런 분들은 이미 짜놓고 한 각본대로 움직인다면은 그게 뭐 필요하겠느냐. 그런 박탈감을 우리가 국민의 대표들이 이런 걸 지적을 해줘야죠. 이걸 지적 안 하고 넘어간다는 이 자체도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특히 채용 비리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